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같은 날 좀 막걸리 한 잔에 뭐 수육이나 이게 뭐 전 하나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잠시 운동하고 먹어야 돼. 운동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천 회장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늘 유의하자, 조심하자,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주식 투자를 억지로가 아니라 혹해가지고 그냥 뭐 말 그대로 말만 듣고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누가 권유했다, 뭐 추천했다, 이래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절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워낙 많은 뭐 방송, 매체, 자료, 뭐 유튜브 너무 많아.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괜찮다 싶어가지고 곧바로 뭐 투자에 임한다거나 어플 깔고 곧바로 매수 버튼 누르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일종의 포모 현상도 있겠죠. 또 요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일단 뭔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 포모를 조심해야 돼.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왕따 되는 것 같고,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몰려들어요. 또 몰려들다 보면은 잘못하면 또 엮일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저는 삼성전자를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 투자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주가가 자꾸 막 재미없고 막 하락하고 있으면은 멘탈 깨집니다. 우리는 그 악조건을 겪어봤잖아요. 한 2년 동안 횡보장과 하락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겪어본 사람들한테. 결론은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투자도 조심하고. 하여튼 그 순간적인 그런 순간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은 뇌동매매 같이 막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이 조급함을 갖고 사리 분별력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금감원에서 보니까 이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워 가지고 유사수신 그 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유사수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사수신이 좀 많이 한 것 같아. 금감원에 보니까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이제 접수된 그 유사수신 관련 신고 그 제보 중에 그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 이 65건에 대한 수사를 뭐 의뢰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유형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가지고 그 안전한 투자를 강조한다거나, 뭐 아트테크, 뭐 NFT, 이런 뭐 신종, 뭐 신기술 투자,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꼬신다거나, 하여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허위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유형들이 좀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유사수진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 요령으로 뭐냐, 그 고수익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원금 보장과 함께 이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높은 수익률. 뭐 돈 투자하면은 뭐 곧바로 뭐 한 뭐 10%에서 100%씩 뭐 한 달에 계속 꼬박꼬박 준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식으로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꼬셔요. 몇 달 줘. 그다음부터 이제 잠수 타는 거지. 하여튼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조심해야지. 우리가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속더라고. 알면서도.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전문적이어서 그냥 혹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순간적인 천혜장도 오니까 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잘 보는데, 모르면 하지 마. 모르면은 잘 모를 때만 하지 마세요. 하여튼 특히 그 유사수신업자는 그 비상장 주식의 상장과 뭐 원유 이런 관련된 뭐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나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해요. 그 투자 전에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자가 제공하는 공증, 그 지급 보증서 발급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투자 사기를 조심해라, 의심해라, 뭐 그런 겁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그런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피해 구제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이 제도권의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돼. 알겠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뭐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해요. 통해 가지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신속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제보를 하든지. 상당히 조심해야 돼. 요즘 또 난릴 것 같아. 막 유사 수신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러분들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유사 수신이나 아주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많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쳐다보지도 마요. 쳐다보지도 마. 전 회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응? 그거 아니어도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그냥 하나씩 모아가지고 수량이나 채우면 되지. 왜 쓸데없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왜 괴로워하냐는 겁니다. 괴로워할 게 없잖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좀 보니까 초단타 매매라는 게 있다. 초단타 매매가 있는데 이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의 교란 행위로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그런 또 증권이 있네요. 시타델 증권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별게 다 있네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첫 사례인데 과징금도 한 100억대야. 100억대의 이례적인 규모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니까 26일 증선위는 정례 회의를 열고 시타델 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118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타델 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 증권이 A 주식에 대해서 IOC, 이 IOC가 뭐냐? 주문 수량 중에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라고 합니다. 이 IOC 조건의 매수 주문 19번, 호가 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34번의 그 매수 주문을 막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는데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1분 사이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처음이라네요. 또 과징금도 시장 교란권 중 역대 최대다. 이렇게 시장 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 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서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랍니다. 이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천만 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 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50% 가중 요건을 적용해서 4,500만 원을 책정했고 여기에 264개의 종목을 곱해가지고 100억대가 나온 것 같아요.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1년 시장 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 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 원 정도 돼요. 금감원은 시장 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 취소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는데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을 했고요.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나눠 부담이었던 487억 원도 규모가 커서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평균 2배 이르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시타델 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 확신한다.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관련해서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고 하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권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실제로 증선이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증선위는 풍문, 유포, 거짓 계책 등이 시장 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죠.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 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죠.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차례 반복해내는 시세 조정성 주문을 해가지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선이 손을 들어줬죠.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춘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주 특이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요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투자 성공담 함부로 믿고 하지도 말고, 내가 공부해서 모르면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절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심합시다. 제발 모르면은 주식 투자, 하여튼 코인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